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비열과 열팽창 쪽을 나가려고 봤더니 조금 선생님 판서 글씨가 조금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교재를 선생님이 이렇게 PPT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도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갈 거는 이제 두 번째 열량이라는 부분인데 이쪽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중요 문제 한두 문제 정도까지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 고온의 물체에서 항상 저온의 물체로 뭐가 이동한다고 얘기했냐면 열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그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자, 온도가 다른 물질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으로 자,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 이 자연 현상에서는 항상 주변하고의 어떤 물체 사이에서는 이 에너지 손실, 열의 손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의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으면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자, 이거는 정리하셔야 돼요.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서로 같아요. 자, 여기 색깔이 좀 안 보이니까 바꿀게요. 자, 그러면 자, 이게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과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항상 이걸 명심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고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포인트로 잡읍시다. 자, 열량과 온도 변화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같은 용기에 물을 넣고 각각 다른 조건으로 가열했더니 온도 변화가 그림과 같이 나타났더라. 자, 가나다가 있어요. 자, 조건 보면 1kcal. 지금 열량이 1kcal인 열을 가해 준 거고요. 얘는 2kcal, 2kcal. 지금 불꽃의 색깔도 어때요? 불꽃 하나, 불꽃 두 개, 불꽃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 1kcal의 열량을 가했을 때 물 1kg은 온도가 1도 변했어요. 근데 나를 보면 물 1kg에게 2kcal의 열량을 주었더니 2도씨가 변했고요. 2kcal를 2kg 가해를 했더니 1도씨가 변했대.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석을 해야 되냐? 가랑 나. 물의 양이 동일하고요. 자, 열량이 달라요. 열량이 다르니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됐어? 달라졌더라. 자, 질량이 같을 때 가한 열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크다. 즉, 열량과 온도 변화는 비례한다. 가하고 다를 비교했대요. 자, 가랑 가는요. 자, 질량도 다르지만 열량도 다르고요. 같은 게 지금 온도 변화가 같았네요. 즉, 온도 변화가 같을 때 물체의 질량이 크면 가한 열량이 커진다. 즉, 열량이랑 질량이랑은 비례관계다. 자, 나랑 다관계. 자, 열량은 동일하고요. 물의 양이 달라졌네요. 물의 양이 달라졌을 때 온도 변화도 달라졌네요. 즉, 이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질량이 크면 얘가 얘보다 질량이 크지. 그러니까 온도가 어때요? 작아진다.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열이라는 건 뭐냐? 자, 어떤 물질? 자, 비열의 정의는 여러분들 꼭 정의를 하셔야 돼. 자, 비열이라는 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자, 이게 열량의 단위고요. 보통 kcal/kg 도씨로 나타내고요. 단위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이런 단위를 사용하는 학교도 가끔 있어요.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그러니까 여기 K 두 개를 그냥 빼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물의 비율은요, 우리가 보통 항상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얘는 물 1kg의 온도를 1도씩 높이는데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이 비열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식용유나 뭐 이런 것들, 식용유하고 물하고 끓이고 뭐 가열하는데 얘네들 사용하는 게 다 다르지.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물질의 특성 배웠지? 다른 물질하고 이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물질의 특성이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나옵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를 높이는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포인트는 이거야. 비열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바닷가 가면은요, 우리 여름철이나 이럴 때 우리 여름철에 바다를 많이 놀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야. 우리 물의 비열은요 1kcal/kg 도시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자, 이 비열이 높다라는 건 뭐냐?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름철은 굉장히 더운데, 자, 여름철에 더운데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 쪽을 놀러 가게 되면 이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모래사장은 뜨거운데 이 바다는 어때요?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가서 노는 가장 큰 이유, 이 온도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얘는 무조건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 거는 선생님 아까랑 다르게 선생님 판서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굳이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서 요거는 꼭 필기를 하셔야 돼요. 즉 열량이라는 건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를 곱한 값이다. 자,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꼭 제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열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자, 뭘로 계산한다? 열량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왜? 이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에 있기 때문에 이 비열만 남기고 어때요?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양변에다 다 곱해줄 거야.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1 없애지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1을 해주면 비열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자,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온도 변화. 자, 물어보는 것도 항상 동일해요.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자, 그래서 제일 온도 변화가 작은 게 물, 제일 온도 변화가 큰 게 낙이야. 그러면 비열은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물의 비열이 제일 크고 그 다음 공기름, 알루미늄, 낙 이 순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의 비율은 1, 공기름은 0.47, 알루미늄, 낙이 있는데, 자, 나머지 비열은 다 모르셔도 되는데 물의 비열이 1이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둡시다. 이 공식 하나 적고요. 여기다가 물의 비열은 1이다 라고 하나만 적어둡시다. 그러면 이런 비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자, 이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난다. 자, 보시면 우리 물의 비열은 1로 숫자 1은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비열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낮에는 우리 어디 육지랑 바다 중에 어디가 더 뜨겁죠? 우리 여름철에 바다 가면 모래사장 가면 어때? 뜨거 하고 돌아다니잖아. 근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차갑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 낮에는 육지가 따뜻해요. 따뜻한 공기는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가고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풍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방향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해가 뜨니까 해풍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밤에는 이제 육지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육풍이다. 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바람이 부는 거 항상 고기압, 저기압인데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인데 이 정도 그냥 해풍하고 육풍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되게 많이 설명을 해놨긴 하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차지하는 부분은 좀 적다. 뭐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1교 차이가 작다. 1교 차이라는 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을 때, 하루 중 가장 온도가 낮을 때. 그래서 그 온도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해안가 지방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식으니까 1교 차이가 작은 거. 내륙 지방은 바다가 없는 거야. 자, 천안같이. 자, 바다가 없으면 어때요? 땅은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식지. 그래서 1교 차이가 큰 거고요. 자,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의 비율은 약 60에서 7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즉 차갑거나 더워도 우리 몸의 체온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열팽창. 자, 열팽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팽창이 일어난다. 즉, 물질에 열을 가할 때 물질의 길이. 자, 봐봐요.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자, 길이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피만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둘 다 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원인. 물체에 열을 가하면 자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돼.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자 항상 열을 받으면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댔어? 활발해진댔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진다. 멀어지기 때문에 열팽창을 하게 된다. 당연히 열을 많이 받으면 또는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클 거고요. 물질의 종류하고 상태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자, 일반적으로는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많이 늘어나고요. 액체보다는 누구? 기체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다. 자, 고체 열팽창. 그러면 왜 이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느냐?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 근데 이 고체 열팽창을 자,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요. 자, 그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것 중에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어. 자, 이 바이메탈은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 놓아서 이 두 금속의 열팽창 정도의 차이 때문에 얘네들이 휘는 거, 휘면서 전기를 통하게 하느냐, 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과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가열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은 조금 늘어나려고 하는 거고 열팽창 정도가 큰 애는 많이 늘어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열하게 되면 적게 팽창하고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자,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어떻게 된다? 휘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바이메탈을 이용하는 게 바로 뭐가 있냐? 자, 전기 다림이라든지 화재 경보기라든지 자, 이 전기 다림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온도를 맞춰 놓게 되면 그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이제 휘어지게 되는 거야. 즉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 회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기가 통하면서 이 열 저항선에서 열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너무 어때요? 높아지게 되면 이 바이메탈이 휘어버려. 즉 온도가 높을 때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서 누가 더 열팽창 정도가 작나요? 가열할 때 휘어지는 쪽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애. 이 금속이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 자, 화재 경보기가 매일 울리면 사람들은 짜증을 낼 거예요. 그리고 피하지도 않겠지? 거의 어때요? 양치기 소년처럼 될 거야. 근데 이 화재 경보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떨어져 있어. 평상시는 전혀 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이메탈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돼?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필 거야. 얘가 열팽창 정도가 작았으니까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피면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따르르릉 하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고체 열팽창하고요. 우리 생활 사이의 관계. 자, 보시면 뭐 철근, 콘크리트. 자, 우리가 기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을 텐데 기린 만들 때 어때요? 찰흙으로만 기린을 만들면 굉장히 어때요? 약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 철사를 연결을 하는데 자,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철근하고 이제 시멘트를 같이 이용하느냐? 생각해봐. 자, 이렇게 철근이 있고요. 여기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자, 우리 건물들이니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둘 다 팽창을 하게 될 건데 자, 선생님 주먹이랑 손이 이렇게 철근하고 콘크리트라고 칩시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철근은 팽창률이 작고요. 콘크리트는 열팽창률이 커. 그러면 어떤 식이 되겠어? 이 콘크리트, 선생님 손 주먹은 팽창하고 자, 이 펜은 철근은 어때요?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건물들이 어때요? 같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막 흔들리면서 건물이 금방 부서질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자, 손가락 하나라고 칩시다. 이 콘크리트를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근데 얘가 열을 받으면 늘어나는 게 어때요? 같이 늘어난데 늘어나는 비율이 비슷하면 계속 어때요? 꽉 잡혀있는 거랑 동일하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열 팽창률이 비슷한 애들. 그래서 건물이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엄마가 가끔 가다가 어때요? 잼 뚜껑을 못 따요. 자, 엄마가 힘이 없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들, 딸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도 힘을 막 줘서 하면 엄마보다 우리가 힘이 약한데 어때요?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리병의 금속 부분을 뜨거운 물에다가 자, 적셔주게 되면 이 금속병은 어떻게 돼? 뚜껑은 열팽창을 하니까 커지겠지. 커진다는 거 그만큼 어때요? 쉽게 뺄 수 있다. 자, 보통 보면 다리를 어때요? 이렇게 이 이음새의 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과학을 안 배운 친구들은 어때요? 다리를 쪼개놨네?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네? 저네들 왜 그랬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음새를 만들어내면 어때요? 우리가 과학을 배웠으니까 열팽창을 해서 얘네들 어때요? 서로 크게 변하지가 않을 거고요. 자, 이 가스관이나 송유관, 가스관은 가스가 이동하는 통로, 송유관 같은 경우 기름이 이동하는 통로인데 자,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면 열팽창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건 온도계. 우리 수은 온도계나 알코올 온도계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 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이 빨간색이 올라갈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은이나 알코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자, 우리 음료수 먹을 때 어때요? 맨날 얘네는 왜 맨날 꽉 채워주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씩 하는데 이 음료수병 사이에 이 틈 있는 부분들은 다 뭘 얘기한다? 이 병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진짜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이쪽보다는 자, 이런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유제 2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물질 A와 B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자, 온도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았다. 자, A랑 B의 온도 변화, 질량비를 나타낸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질량비랑 질량하고 온도 변화는 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우리 앞에서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온도가 얼마 변했어? 60도. B 같은 경우는 10에서 30이니까 20도. 얘네들은 3대 1의 비율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답을 제일 많이 찾아. 근데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고 있지? 질량이랑 온도 변화는 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러니까 얘네들 반비례 관계니까 3분의 1 대 1분의 1 하면 양변에 30 곱하면 얼마? 1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유제 4번도 한번 잠깐 볼까? 유제 4번은 질량이 같고요. 같은 열량을 가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A는 자 열량도 둘 다 동일하고요. 같은 열량, 질량이 같은 물질. 자, 그러면 가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을 가한 양이 많아지는 거야. 열량이 증가하는 거고, 얘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얘는 B는 5도 변했고 A는 얼마 변했지? 10도씩 변한 거야. 10도씩, 5도씩. 자, 그러면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작은 거고요.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같은 온도니까 어때요? 뭐 예를 들어 10도. 10도를 할 때 B는 하나, 둘, 세 개가 걸렸다면 A는 하나 반 정도가 걸리겠지. A가 B보다 짧고요.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같은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A가 B보다 많다. 적겠고요. 자, 같은 시간 동안 가했을 때 B의 온도 변화가 A의 온도 변화보다 작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보다는 자, 지금 문제에서는 사실 별로 없는데 가끔 학교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냐? 10도씨 물 200g에 비커에 담겨있는 10도씨 물 200g에 100도씨 어떤 금속 A를 집어넣었어. 이 금속 A의 질량은 얘도 200g이라고 합시다. 자, 넣었을 때, 그러니까 금속을 넣었을 때야. 자, 이때 금속 A의 온도 변화는 또는 비열은 뭐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여기서는 뭐 열평의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30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30도씨는 열평형 상태. 자, 그러면 이 금속 A의 비열을 물어봤어요. 결과적으로 비열을 물어봤는데 이 비열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이 금속은 고온의 물체, 물은 저온의 물체. 외부에 열 출입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물이 얻은 열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동일하다. 그러면 이 열의 양은 어떻게 계산해? 앞에서 선생님 꼭 기억하랬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쓴댔어. 그럼 고온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의 양. 그러면 고온의 물체는 금속이니까 비열 몰라 x 곱하기 질량 얼마? 0.2 곱하기 온도 변화. 자 100도씨에서 얼마가 됐어? 30도씨가 됐으니까 70도. 얘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비열 물이니까 1 곱하기 질량 0.2 곱하기 온도 변화 얼마? 10도씨에서 30도가 됐으니까 20. 그래서 얘를 풀이해 주게 되면 누구? 이 물의 비열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이 비열 구하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선생님이 요걸 지금 내용을 쭉 정리를 한 번 더 했어요, 수업을. 네,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 이제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한 거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자, 지금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쭉 했는데 잘 모르시겠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학원 교재 있죠? 이 교재를 보고서 내용 정리를 살짝 해주셔도 돼요. 자, 내용 정리를 하시고요. 내용을 뭐 해 오셔야 되죠? 암기까지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수업을 하신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